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기.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과연 질병이 걸리지 않을까? 소화기관은 몸의 다른 어떤 기능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제대로 된 음식의 배합은 해도 가는 데 도움이 된다. 적절한 음식의 배합은 체중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짧은 시간에 위를 통과할 음식을 먹자. 아낀 에너지가 독소 제거와 체중 감소에 쓰이게 된다. 음식이 훨씬 쉽게 장을 통과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음식을 적절히 배합하기만 하면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켜주는 동시에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부터 분리해야 한다. 골고루 먹는 게 몸에 좋다는 말의 진짜 의미. 약 1만 년 전 인류에게는 큰 변화가 또 한 번 일어난다. 농사의 시작이다. 더 이상 과일과 열매를 찾아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부족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기까지 이른다. 인류는 잉여 식량을 비축하게 되고 식량 전쟁과 함께 영토 전쟁을 하는 이유가 되었다. 400만 년 동안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움직이다 풍족해진 식량과 줄어든 활동량으로 점차 인간의 몸에는 지방이 쌓이기 시작했다. 잉여 식량은 하루에도 여러 번 고기와 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함께 먹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채소 과일 섭취는 줄고 섞어 먹기 시작하면서 독소와 노폐물이 쌓여 질병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의 독특한 음식 문화 중 삼겹살 구이가 있다. 지글지글 노릇노릇 불판에 구우면 나는 냄새는 생각만으로도 군침이 돈다. 바삭바삭 과자처럼 태워 먹기도 한다. 술이나 탄산음료를 곁들여 먹게 된다. 김치도 삼겹살에서 나온 기름에 구워 먹는다. 밥과 된장찌개를 함께 먹고 입가심으로 믹스커피를 마신다. 그나마 파절임을 곁들이고 마늘을 구워 먹는다. 쌈 야채와 많이 먹으면 다행이다. 과연 골고루 잘 먹은 것일까? 잘한 것은 고기를 쌈 야채와 함께 먹은 것 뿐이다. 고기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먹어야 한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3살에서 4살부터 식사 때마다 들은 말이 있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게 자란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뜻은 여러 가공식품을 한 번에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 소화기관을 혹사시키라는 뜻이 아니다. 자연에서 온 채소 과일을 골고루 먹으라는 뜻이다. 고기와 밥, 우유와 시리얼, 토스트와 계란, 햄버거와 감자튀김, 치킨과 피자, 콜라를 동시에 먹으면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와 위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는 각각 소화시킬 수 있는 종류가 다르다. 섞어서 들어오는 순간 위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아무리 꼭꼭 씹어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이유다. 인간과 유전자가 99% 비슷하다는 침팬지는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99.6%까지 비슷하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0.3에서 0.4%의 큰 차이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영장류의 최고 상위 포식자로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몸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체중 진화된 것은 절대 아니다. 침팬지는 여전히 바나나 나무에서 다른 과일나무로 옮겨 다니며 식사를 한다. 인간은 라면과 가공된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먹고 있다. 침팬지는 질병 없이 자연사하지만 인간은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 죽는다. 위장에 에너지가 넘쳐야 건강하다.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 사람은 기가 세.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면 끝이야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느껴지는 개념이다. 기는 서양에서 말하는 에너지다.
에너지는 인간의 대사 반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기력이 없으면 곧 식물인간과 마찬가지다. 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 섭취를 해야 한다. 소화를 통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살이 찌기 시작한다. 독소와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장기와 혈액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병은 시작된다. 인간이 하루 3끼를 먹은 지는 불과 수백 년에 불과하다. 400만 년 넘게 채소 과일식을 해오던 몸에 피자, 치킨, 파스타, 콜라가 동시에 들어온다. 인간의 뛰어난 자정 능력과 치유 능력으로 소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섞어 먹는 식습관이 반복될수록 살이 찌고 아프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소화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섞어 들어온 가공식품들은 독소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독소를 최대한 배출하고도 남은 것은 지방으로 저장한다. 지방이 채 쓰이고 분해되기도 전에 끊임없이 음식 폭탄이 투하된다. 계속 살이 찌고 아픈 이유다. 육류 고기만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이제는 과학적 상식이다. 많은 음식들이 혼합되어 나온다. 채소, 과일을 같이 먹으면 마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자다. 소고기, 감자, 피망, 올리브, 토마토, 치즈 등을 밀가루와 함께 먹는다. 맛을 더욱 내기 위해 개발된 화학 덩어리 소스까지 말이다. 피자 같은 음식이 위장에 들어온 순간 몸은 비상이다. 산성과 알칼리성인 음식들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위는 더욱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피자는 절대 고급 음식이 아님을 기억하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는 금방 고프고 다시 여러 음식을 함께 먹는다. 위는 고장이 나고 그 부하는 장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설사나 변비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며 지방은 계속 축적되어 간다. 골고루 먹는 것의 문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식사 후 몰려오는 식곤증이다. 채소 과일식을 했을 때와의 차이를 반드시 느껴보길 바란다. 소화하는 데 에너지 소비가 많을수록 식후의 나른함과 피곤함은 크게 느껴진다. 채소 과일식은 에너지가 넘친다.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을수록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가장 피해야 할 음식 궁합. 채소 과일식을 제외하고 모든 음식은 섞어 먹을 때 소화 에너지가 엄청나게 사용된다. 소화 시간이 오래 걸려 부패와 발효를 통해 각종 독소와 노폐물이 발생한다. 속쓰림과 소화불량으로 인해 소화제를 먹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위와 장은 독소 배출을 못해 결국 지방으로 축적해 비만이 된다. 최근 다이어트 서적들에 반찬 따로, 밥 따로, 국 따로 먹는 방법이 나온 이유다.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알고 있자. 의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섞어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다. 고기나 생선은 채소 과일을 제외하고는 섞어 먹어서는 안 된다. 생선구이와 흰 쌀밥의 조화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안다. 생선은 저염으로 먹으면 밥과 함께 먹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쌀국수에 소고기가 들어간 배달 음식을 먹어보았을 것이다. 서너 시간 지난 뒤 남은 국물을 본 적이 있는가? 하얀색 지방 기름 덩어리가 생겨 있다. 하루가 지나고 나면 양초물처럼 뭉쳐서 설거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다. 우리 몸에서 똑같이 작용해 혈관을 막히게 한다. 국수와 고기의 조합은 몸에 치명적인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조합이다. 나도 쌀국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몸에서 동시에 소화시킬 수 없는 조합이다. 탄수화물은 알칼리성 소화액이 필요하고 단백질은 산성 소화액이 필요한 까닭이다. 알칼리와 산성이 만나면 중화되어 버린다. 아무것도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함께 나오는 구운 감자가 그렇게 맛있을 수 없다. 외국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메뉴 구성을 했는지 감탄을 했다. 동물성 음식을 채소 과일과는 함께 먹어도 된다고 했다. 녹말 음식을 구웠을 때는 예외다. 가열을 한 순간 채소 과일의 수분이 없어져 똑같이 죽은 음식이다. 그나마 치킨 텐더 샐러드는 나은 조합이다. 튀긴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 빼면 말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은 소화액이 사라진다는 걸 기억하자. 가장 소화 흡수가 어려운 것이 단백질이다. 탄수화물은 이보다 어렵지는 않아. 두 종류 이상의 탄수화물은 소화가 가능하다. 콩밥이 몸에 좋은 이유다. 구운 감자를 먹고 싶다면 차라리 빵과 함께 먹어야 한다.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빵과 우유의 조합은 당연히 안 된다. 우유는 단백질로 고기와 함께 먹어서도 안 된다. 맛있게 먹고 나서도 몸이 계속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나 가공식품에 들어간 온갖 화학 첨가물들이 몸 안에서 만났을 때 주는 악영향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자. 이제는 맛보다는 건강을 위해 채소 과일식을 항상 곁들이는 습관을 갖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리하자.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인 KBS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는가?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먹는 순서를 보면 내장부터 먹는다. 수분이 많은 몸 안에서부터 체중 바깥쪽 고기를 먹는다. 내장을 먹은 다음 피를 마신다. 배가 부르면 남은 살코기는 하이에나 몫으로 남겨둔다. 사자나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고 자란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다. 초식 동물을 통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기 위한 자연의 섭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서로 잡아먹지 않는 이유는 영양가는 없는 대신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쁜 음식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수분이 없는 죽은 음식을 섞어 먹은 대신 각종 질병을 얻었음을 기억하자.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은 몸 안에서 부패하고 발효되어 썩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함께 먹는 음식과 순서만 지켜도 훨씬 위장은 건강해진다. 단백질인 고기를 먹을 때는 탄수화물인 밥, 빵, 국수, 고구마 등을 제외하자. 스테이크 사이드 메뉴로 구운 감자나 볶음밥을 시켜서는 안 된다. 대신 구운 콩, 구운 토마토나 샐러드를 더 달라고 하면 된다. 식전으로 나오는 빵은 따로 포장해 달라고 해서 나중에 먹도록 하자. 생리학적 장기 구조는 사람이 모두 똑같다. 고유 소화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한방에서 체질을 나눌 때 사상 체질인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에서 출발한다. 양방에서는 알레르기 검사로 체질을 나눈다. 가공식품의 천국인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음식이 맞고 안 맞고를 아는 것이 좋다. 채소 과일도 잘 맞는 것들이 있으니 찾아서 먹으면 더욱 좋다. 나의 경우 남자의 전립선에 좋다는 토마토를 공복에 자주 먹으면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난다. 굳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토마토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과학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다. 그냥 다른 과일을 찾아서 마음껏 섭취하면 된다. 어차피 우리는 먹기 위해서 돈을 소비한다. 수많은 가공식품과 조리된 음식들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직접 살아있는 음식으로 실험을 해보면 된다.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합을 그대로 먹으며 건강을 해칠 필요가 없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리하고 항상 채소 과일식을 곁들여 보자. 직접 실천해보면 금방 달라진 몸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찾는 빠르고 쉬운 길이다. 나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그 방법이 진짜 진실인 것을 기억하시라. 골고루 먹으라는 것은 모든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채소 과일식을 말한다. 동물성 식품과 녹말 음식을 섞어 먹을 때 소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된다. 많은 에너지를 쓰고도 소화 흡수가 안 되어 독소와 노폐물이 발생한다. 식후의 나른함과 피곤함이 몰려오는 이유다. 고기와 생선은 채소, 과일과 함께 먹자.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동시에 위에 들어오면 소화액이 중화되어 부패와 발효가 일어난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위장이 좋은 에너지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못하면 내일 또 하자. 계속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진다.